오늘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앤리que르라고요. 비즈니스 아키텍트로서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티지 서비스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청 씨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 그 배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젊습니다만 저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워트레인 개발 작업을 포드 모터사에서 했고요. 또 리서치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 쪽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영국 제구아에서 제품 개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조 생산 쪽으로 가서 파워트레인 어셈블리 공장으로 또 그 자동차 그 조립 공장에서 포드 모터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프로덕션 쪽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 조금 그 IT 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IT 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5년은 그 자동차 서플라이어인 그 비스티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제조 엔지니어링 쪽에서 일을 하다가 IT 쪽으로 옮겨가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줄 수 있는가를 그 경험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6년간 근무를 했고요. 또 그 인더스트리 조직에서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외에 다른 산업과도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프로세서 산업, 유틸리티 등등에서 그 일을 했고요. 제가 그 원했던 것은 여러 산업별로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그 찾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 스트래티지 서비스 조직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조직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 IT 기술이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주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과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패턴을 파악하고 또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도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파악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IT 쪽으로 가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죠. 또 세일즈 쪽에서 일하면서는 파워포인트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아키텍트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제가 밟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 기술이 제공하는 능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그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영역이죠, 클라우드가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레가시 시스템에서부터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그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더스트리 솔루션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뭐 혁신, 성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그 고객 환경에서 패턴과 관련해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리소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그 나아가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컨슈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15년째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뭐 검색 서비스에서부터 전화, 엑스박스 등등 이르기까지 이 컨슈머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제공을 해왔습니다. 또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으로서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 스위트죠. 근데 이것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피스를 사용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이내믹 CRM인데요. 그 설치형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제공이 됩니다만 이것도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5천만 명의 오피스 웹 애플리케이션 유저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기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플랫폼 에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 비즈니스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중앙에 두고 온디맨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또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이 다 될 수가 있고 많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에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스토리지도 파스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는 기본적인 컴퓨팅 능력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콘텐츠 배포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콘텐츠나 정보를 실제로 사용되는 곳에 가깝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는 것이죠. 대서양 건너서 보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은 그 개발 플랫폼으로서 개발자들이 이 환경에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그 마켓플레이스 개념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기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개념도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어떻게 공유하느냐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개념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클라우드의 이용 패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on-and-off 방식입니다. IT 조직의 리소스를 설치를 해주죠. 그럼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용하지 않다가 또 나중에 또 사용을 하죠. 근데 사용되지 않을 때 이 리소스는 그냥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계속 돈은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안 쓰고 있을 때 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해서 on-and-off 방식으로 사용만 하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용해야 되는 리소스가 빨리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리서치를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않고 아이디어를 먼저 좀 시도를 해보다가 이게 정말 대대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인프라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진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인프라에다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이디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IT 인프라를 다 했는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근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그 인프라 투자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의 그 버스팅 쪽에 그 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마케팅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을 아주 큰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올림픽 또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리소스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리소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IT 조직에 가서 아주 거대한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해달라고 해서 월드컵에 쓰고 월드컵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인프라 쓰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 클라우드는 바로 민첩성을 제공을 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네 번째 사용 패턴은 그 예측 가능한 그 경기 주기식으로 그 버스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 유통업체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 많은 그 구매가 이루어지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 인프라가 이러한 그 패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이용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엇을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인 솔루션이다. 그리고 또 뭐 기업 내에 기능 부서별 사일로가 있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자리에도 파트너가 계시는데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디오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즈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뭐 쉐어포인트, 비즈톡, SQL 서버 등등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코드의 중립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린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레거시 환경을 갖고 계시죠. 다른 언어로 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리소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또는 파트너의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또는 레거시에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이 레거시 시스템 다 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가 주는 민첩성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레거시 환경, 설치형 환경을 통합을 해서 클라우드가 주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벤더들 중에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차별화해주는 요소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할 이슈는 관리 환경이라는 것이죠. 즉 메인터넌스를 하고 패치 적용하고 또 뭐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다시 이용자로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다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하듯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한 만큼 내면 되고 탄력적이고 또 관리가 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조업체들이 왜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툴과 능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담당자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능력을 파악을 했는데 IT 조직이 민첩하게 이를 제공해 주지를 못하죠. 이럴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야말로 바로 이러한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레거시 환경에 IT가 다 부수고 새로 깔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니드에 IT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객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커지고 고객이 많아진다라고 할 경우 IT 인프라 자체가 이 고객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인프라가 지원을 잘 못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못한다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 에어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 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관리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속하게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디자인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일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또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대한 스토리도 들으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PLM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습니다.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전사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CAD나 엔지니어링 정보를 중앙에 두고 여러 조직들이 다른 곳에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태양을 따라서 엔지니어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보가 중앙에 보안이 잘 강구된 곳에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씨께서 글로벌 오퍼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가 바로 또 지속 가능성을 또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32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또 3만 명의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린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전력 소모
usage 효과적인 effectiveness 그 of 전력 these data 소모를 centers, 데이터 which means 센터가 할 수 now, 있도록 하고 you 있습니다. can start moving to 그래서 some of these 그 green 그린 data 데이터 centers and 센터 technologies.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력 소비를 줄일 And 수가 then 있고 친환 the sales and 경적으로 갈 marketing 수가 piece, 있다는 것이죠. I'll 그리고 또 show 세일즈와 you a 마케팅과 video from 관련해서는 Boeing in terms of 보잉사의 그 product 제품 marketing and how they 마케팅에 leverage the 대한 cloud 그 비디오를 infrastructure. 통해서 클라우드 We'll talk 인프라를 about 어떻게 그대로 customer 활용하는가를 order management 말씀을 드리도록 in 하겠습니다. 또 context to 고객의 주문 aftermarket and some 관리에 parts. 대해서 We've mentioned the social 살펴보겠고요. 또 networking 소셜 and the social 네트워킹과 enterprise 소셜 already. 엔터프라이즈 얘기는 아까도 좀 So 말씀을 이미 this 들으신 바 design 있고요. software and services one. 자, 디자인 And then the 소프트웨어 example I wanted 서비스를 to give 보도록 you was 하겠습니다. 이 around 경우에는 3M, 3M의 which 사례를 is 보도록 considered a 하겠습니다. pretty innovative 굉장히 company. 혁신적인 회사죠. What was kind of interesting here was they had 여성비로운 some 것은 technology where they could take an image and take a 이미지를 look at the 보고 image and run some 첨단 sophisticated 알고리즘을 algorithms on it 적용을 해서 and be able to detect the 그 visual attention 비주얼하게 kind 그 of 사람들의 capability, 관심을 which 끄는 means 부분이 as you're 무엇인지를 looking at 파악할 the 수 있도록 image, 해주는 기술을 what 갖고 part of the 있었습니다. image 그래서 are you 어떤 사진을 focused 본다라고 on, 할 때 and which 사람들이 part of the 그 image are 이미지 you going to 어떤 remember? 부분을 So they were able 집중적으로 to kind 보고 of do 기억을 some 하느냐 tracking 하는 and be 것입니다. able to 그래서 kind of do some 추적을 해서 analysis. 분석을 And 해갖고 so 이런 그 the idea was, 지점들을 hey, you take this image and you 분석해서 put 알려주는 it 기술인 somewhere and you run 것입니다. this 그래서 analysis. It would take a 이런 long 것을 time, right? 뭐 It takes 분석을 ha는 several 데는 hours or 시간이 whatnot. 좀 오래 걸리죠. 몇 So 시간씩. they wound 그래서 up kind of architecting 3M은 something 애저 on the Azure 플랫폼상에서 platform. 아키텍처를 And then 구축을 they 했고 integrated it kind 웹 of as a web 애플리케이션으로 application. 그 So now 혁신적으로 people can kind 개발을 of 했습니다. upload 그래서 their 사람들이 images and they could come 이미지를 back 업로드를 with this heat map. 하면은 And again, 지금 보신 것 example here is 같은 with the 이 race car, with the 레이스카에 대한 그 that- 히트맵 을 보시죠. 핫스팟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 이미지상에서 어디를 보느냐를 핫스팟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밌긴 한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 가치를 주느냐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이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신다 또는 제품의 그 미적인 측면을 그 디자인한다라고 할 때는 디자인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 바꾸면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겠느냐를 그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사이클에서 뭐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서 이 사진상에서 핫스팟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그 효율적으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쓰고 또 그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미리 예측해서 좋은 제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M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그 두 번째로 볼 것은 뭐 사물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자동차를 포함한 그 사물들의 인터넷인데요. 통계치에 따르면은 10억 개의 PC가 2015년에 되고 또 스마트폰도 뭐 100억 개가 된다. 그리고 또 3,500만의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통계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토요타 사례 아시죠? 또 한시와 마틴 씨가 또 이 토요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얘기죠. 콘텐츠를 엔드 유저에게 소비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는 자동차 안으로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지도 정보든 음악이든 간에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콘텐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포드, 현대 같은 그 자동차 업체들은 그 자동차 플랫폼상에 윈도우즈를 그 인베드하고요. 또 백엔드 인프라가 지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엔드 인프라가 바로 민첩성을 줄 수가 있고 또 아주 훌륭한 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뭔가를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런 15년 동안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백엔드 인프라를 아키텍처링해서 콘텐츠를 자동차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터레이션해서 새로운 능력을 추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차에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차를 구매를 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그런 능력을 갖도록 디자인만 되어 있다면요. 그래서 혁신이 가능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메인터넌스도 또 아까 마틴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요. I'll give you a little more example of kind of where that's moving into. From the information to the vehicle. 가 이제 자동차로 그 보내줬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또
하나의 그 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용 자동차, 트럭, 뭐 냉장고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또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저희 그 엑스박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게임 콘솔 시장에 늦게 진출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위, 뭐 닌텐도가 먼저 진출했죠. 근데 저희가 엑스박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엑스박스에다 저희가 커넥티비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디바이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엑스박스를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치를 말씀드리면요, 5,500만 대의 엑스박스가 지금 판매되는데 그중에 4천만 대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게임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을 때 얘기지만요. 이런 정도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면서 저희 비즈니스도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매틱스와 커넥티비티, 인터넷 오브 띵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콘텐츠가 에지 쪽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이제 에지에 있는 디바이스들, 텔레비전, 가전제품, 연결된 센서, 엑스박스, 자동차, 상용 트럭 등등 이 에지 디바이스에서부터 정보가 또 다시 가운데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데이터를 다 보냈습니다만 클라우드 타입의 그 인프라 쪽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타타에서 오신 분이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빅데이터 환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빅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스트리밍도 들어오고 해서 점점 더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패턴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또 어떤 그 조건에서 상태에서 작동이 되느냐 등을 보고 추가적인 그 맥락 정보까지 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온도에서 또는 특정 그 작동 그 패턴이 좀 흥미롭고 독특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디바이스에 그 맥락적인 정보를 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빅데이터 시나리오에서는 그 스트림 인사이트 또는 컴플렉스 앤드 프로세싱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석을 좀 더 복잡하게 첨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 복잡한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파악을 하죠. 근데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데이터 스트림을 보면서 패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널리틱 능력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보고 뭔가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찾아냈다 하면은 이제 이 파라미터를 보고 저 파라미터를 볼 때 뭐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뭐 이쪽에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스트리밍 인사이트, 스트리밍 애널리틱스 능력을 그 사용을 해서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워크로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시나리오에 걸쳐서 이런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발명된 거 처음부터 새로 발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른 그 텔레매틱스 그 제조업체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자동차는 뭐 그냥 움직이는 전화기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백엔드 인프라는 통신업체처럼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차량용 그 텔레매틱스를 더 우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로 그 자산들을 보면은요, 자산 모니터링을 여러 산업에서 또 해왔었던 것이죠. 또 한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하고 컨디션 기반의 메인터넌스, 또 예방적 분석, 또 장애율, 고장률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 새로운 시나리오에 적용을 하고 거기에다 새로운 기술을 좀 접목시키는 거,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시께서 뭐 제조업계의 그 셀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그런 환경에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 친구인 그 락웰이 그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로서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저걸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IT 부서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IT는 그 연결을 하려 하고 분석을 하려 합니다. 근데 주요 성과 지표나 매트릭스를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곳에서부터 데이터가 오니까 힘든 것입니다. 데이터가 다 있지도 않고 또 그 일관성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망이 됩니다. 뭐 MES의 그 MES가 아니라요, 엉망이라는 메시입니다. 또 클라우드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요, 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요, 실제 고객 사례를 곧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SI 소프트웨어라는 파트너 예를 곧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경우 보시면은 제조업체의 경우입니다. OSI 소프트웨어의 경우 넬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큰 그 정유 회사를 위한 그 화학 제품 그 처리를 해주는 회사였는데요. 그 넬코는 그들의 제품, 그 화학 제품이 어떻게 정유 회사에서 사용이 되어서 열교환기 처리를 하고 크래커 등등 그 정유 공장에 있는 여러 그 유닛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넬코가 그들 제품의 성과에 대한 그 지식을 그 모든 그 열교환기에 다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텔리전스를 그 갖춘 것이죠. 솔로몬 리포팅이나 벤치마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열교환기들 중에서 이 교환기들은 성능이 좋고 이쪽은 안 좋다. 어떻게 하면 이 열교환기들의 성능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품의 그 성과에 대한 그 정보를 파악을 했고 그들의 전문 지식을 적용해서 인텔리전스를 다시 그 정유 회사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요. 그래서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인텔리전스를 다시 고객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정유 공장의 경우는 이제 그 저진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장비를 그 장애 직전까지 그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저진류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정유 공장의 경우에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입의 솔루션을 그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그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넬코다, 뭐 정유 공장이다 이런 것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력회사 또 뭐 플로우솔프라고 하는 또 다른 고객도 제 마이크로소프트 레퍼런스 케이스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에서의 그 화학 제품의 성능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카타필러입니다. 카타필러의 엔진이 파이프라인에 장착이 되죠. 또 엔진을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적인 보수 정비 능력을 제공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여러 다양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능해진 그런 능력들이 되겠습니다. 고객 주문 관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G-Commerce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G-Commerce는 B2B 트랜잭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 EDI 트랜잭션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들은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많은 그 파트에 대한 그 재고를 장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만 하는 비즈니스죠. 그 숫자를 보면은 그 주문의 80%는 그 수요량이 적은 그 파트에 대한 것이고 그 세일즈 매출액의 20%만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트랜잭션 비용은 8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마진은 적은 것인데 따라서 인프라를 최적화해야지만 이러한 주문을 받아서 주문 이행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페어 파트에 대한 재고를 여러 다양한 그 조직에 걸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디스트리뷰터에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나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가상 인벤토리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고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G커머스의 경우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매출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커머스 CEO의 말씀을 여기 인용해 놨는데요. 이것이 B2B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품 마케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는 마케터 아니고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죠. 보잉의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큰 그 장비 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보잉사의 경우에는 공항이나 또는 뭐 정유 공장 이렇게 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고객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품에 대해서 비주얼한 정보를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정보가 주석으로 달려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고객사에 방문을 하든지 또는 트레이드 쇼에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eing Company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aerospace companies. Has over 160,000 employees in 70 countries. Boeing's mission is to revolutionize flight for every traveler. And we're doing this by introducing revolutionary new aircraft like the 787, but also bringing in new improvements to aircraft like the 737, which is the world's best-selling jet airliner. The industry that we work in is, in fact, very, very competitive. And we're always looking for a competitive edge, for a way that enables us to convey the products more effectively, more quickly to our airline customers. We can't very well demonstrate the actual product to the people because we have to be at an airport to do that. We have to show people the actual aircraft. And we're pretty limited in terms of the tools available for us to show this very compelling experience of the airplane itself to people. The 737 experience that we've been working on with Microsoft and Wirestone, I think, is actually a perfect fit for what we needed to do. Our marketing partner Wirestone evaluated different hosting platforms for us, and they advised us that Azure would be the best platform for us to use. We knew that we wanted to use a cloud-based implementation so that we had that flexibil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server instances supporting the application, to keep those performance levels up. We actually did a taste test of 3 different cloud platforms, and we felt hands down that Azure was going to give us the greatest flexibility. The 737 experience allows you to get an image of the aircraft and then to zoom in and in and in and in into the image so that you get this very lifelike, very life-size level of detail in terms of what you're looking at. This experience relies on Silverlight's deep zoom technology and also Windows Azure. This allows us to bring the experience to anybody, anywhere, whenever they want to see it. We've annotated things like the brakes, the engine details, the cargo bays, every single thing that we could think of that people might be interested in. The typical reaction is, wow, this is the best thing they've seen, next to actually going out to the airplane factory or walking around in actual aircraft. Windows 7 Touch technology is a great technology for us to be able to show people this 737 experience and tell people the story of the 737. Microsoft Connect was intriguing to us right from the start when we think about the presentation nature of this application to allow a presenter to use gesture-based controls. It's such a natural interface to the experience. Using your own body movement to control it in that way is so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is is one of the best ways that I've seen of helping us to differentiate ourselves from our competitors.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there's nothing out there that's like it or even close to being like it. The 737 experience helps us to win new customers for that aircraft by enabling people to see in more detail the benefits that this airplane offers. We've got an experience now which we can deliver at high speed over the internet. We've got an experience that we can show people on our laptop. We've got an experience that we can bring to people at events by using a touchscreen. We can now support a multitude of scenarios in sales, in events, trade shows. Microsoft's given us a platform that's really easy to use, very easy to adopt through this new 737 experience using Microsoft's Windows Azure.
몇 가지 흥미로운 기술들을 보셨죠. 터치 커넥터와 관련된 기술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시나리오에 혁신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트럭 제조업체들도 그 키넥트 센서를 차량에 적용을 해서 운전사가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이를 탐지한다든지 또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이를 탐지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켈레털 트래킹을 해서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다 핸들을 잡고 있는지 한 손은 전화를 잡고 있는지 뭐 딴 데로 보고 있는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는 아주 첨단으로 해서 얼굴의 움직임 그리고 눈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등까지도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이 진화되고 있고요. 또 소셜 엔터프라이즈도 그 말씀을 아까 들으셨는데요.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업체하고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품질 수치가 나왔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식된 품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자동차 회사분이 하셨습니다. 인식된 품질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JD 파워 수치도 굉장히 좋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하지만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품질이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소셜 네트워킹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식된 품질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피드백을 소셜 네트워킹에서 어떤 오저로드를 하고 있느냐, 어떤 그 기준으로 뭐 이 반응들을 하고 있느냐 등을 사용을 해서 엔지니어링에 적용을 하고 마케팅에 적용을 하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는 그 엔터프라이즈 프랙티스로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포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고요. 또 저희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적 새로운 것이 저희 엔터프라이즈 전략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 문제 또 기술을 적용해서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도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가 있는데요. 이들이 그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적용해서 비즈니스 능력, 비즈니스 갭 등을 그 파악을 하고 또 뭐 이점 관리 그리고 기술의 그 이점의 그 기술 의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지 어카운트 팀의 애플리케이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세션이 오후에도 있죠. 또 애저 같은 그 솔루션 전문가들이 이 아태 지역에도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딜리버리 익세큐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팀과 대화를 하시면은 그러한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 파트너들이 많은 혁신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도 파트너사가 나와서 발표도 하시는데요. 파트너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 파트너도 많은 혁신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또 곧 가까운 장래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